Morgan lays out what could happen to Ethereum's staking rat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41분, 오늘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과 거시경제 섹터 영상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3월 CPI가 집계되었습니다. 헤드라인 CPI인 전년 동기간 대비 물가는 5.0%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 컨센서스인 5.1%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긴 이 캔들이 발표 직후의 캔들인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분출시켰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쏟아내고 이어서 3시 FOMC 회의로 공개가 되면서 추가로 하방 국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14일 2월 CPI 때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CPI가 낮게 나왔음에도 하방 국면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FOMC 회의록 내용도 핵심만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파동 관점으로 어떻게 차트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식료품이 2년 반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값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이지만 반면 CPI의 산출 방식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전년비로는 8.2%가 오르는 수치가 집계가 되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하락 여파를 대부분 상쇄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CPI가 낮게 나왔음에도 인플레 하락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근원 물가,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컨센서스만큼만 나오더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긴축 부작용으로 인한 침체 우려 때문에 인플레 하락의 확실한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컨센만큼만 나와도 호재가 아니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주거비는 상승폭을 키웠고 나머지 물가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낮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보였지만 모두 되돌리는 하방 국면을 보였다, 이렇게 CPI는 정리드릴 수 있겠고, 이어서 새벽 3시에는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SVB 사태 직후에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오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금리 동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브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3월 회의에서 현재 금리 범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에 검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당시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 동결도 옵션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준과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풀었던 것이 리스크 대응책으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대신 최종금리 예상치를 낮추게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금리 동결 검토되었고 최종금리 낮춘다, 이런 점만 봤을 때는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문구가 실려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실업률, 고용이 버텨주고 인플레도 같이 잡혀야 한다, 이런 침체 내러티브가 시장의 퀴를 쥐고 있다는 점을 회의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과 최종 목표 금리를 낮춘다는 점에서도 반등을 보이지 않았고 하방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CPI, FOMC 회의록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이어서 1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저는 19.7K에서부터 시작한 임펄스 상승이 종료된 시점, 여기에서부터 현재 구간까지를 주정파동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WXY를 시작으로 ABC, 러닝플랫 조정 관점을 보고 있는데 이 각 파동마다 3, 3, 5 파동의 소파동을 갖고 WXY가 3, 이어서 현재 시간 기준 이 B파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B파의 3파동은 1, 2, 3, 4, 5, ABC, 1, 2, 3, 4, 5파동으로 5, 3, 5 지그재그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5개의 파동은 1파, 2파, 3파는 여기까지 30.5K 부근의 3파를 완성했고 이어서 4파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0위 라인을 긋고 채널을 만들었을 때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게 되면 3파 확장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3파가 확장되는 경우 4파는 3의 3파 수준에서 끝나거나 그 길이가 매우 짧다, 또한 236에서 38이 되돌림 구간에 형성된다. 3파의 피보나치 비율을 보시면 236에서 38이 구간, 여기에 4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한번 터치를 한 이후에 반등을 보이고 있죠. 여기를 3파 종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4파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자체도 2파보다 짧다는 걸 보실 수 있죠. 3파가 확장되는 경우에 4파가 매우 짧다, 짧은 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5파의 시작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형성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 동시에 236, 382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가 마지막 C파 하락의 구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B파의 ABC에서 지금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 이 C파의 맥시멈 구간은 A파 대 C파의 비율 1.6
618 구간 31.3K까지 상승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현재 차트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영상 외적으로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관점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